자, 판례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볼 판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부동산의 이중매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소유자로 부동산을 등기해 놓고 있는데 자, 이걸 을에게 팝니다. 그러면 이 을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제 돈을 줬으니 등기를 달라라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돼요. 그런데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약속대로 을에게 이전해 준 것이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비싸게 사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이게 부동산의 이중매매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사실 판례가 많이 들어가 있고 복합적이고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건 전반적인 민법에서 주로 나오는 논점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갑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였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이중매매를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법 공부하지 않았어도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는데 하기 싫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을한테, 상대방한테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2배를 주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적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이중매매가 논의되지 않고 중도금이나 잔금까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을에게 넘기지 않고 병에게 넘겼을 때 생기는 문제가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그럼 부동산 이중매매는 유효냐 무효냐라고 물으면 부동산 이중매매는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해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이 제1매매 사실을 몰랐느냐 알았느냐와 선악에 불구하고 소유권은 병에게 취득이 되어집니다. 그럼 소유권을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취득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겠죠. 이걸 우리가 이행불능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행불능이면 을은 이제 이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계약을 바로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어요. 자, 해제란 용어는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계약을 소멸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해제.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가 해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원칙에 입각해서 나온 내용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이라는 제2 매수인이 단지 제1매매 사실을 알았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갑의 이러한 배신적 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적극 가담했다, 권유했다, 요청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에 이 병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 말아라. 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져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나한테 팔아 라고 해서 등기가 넘어갔다면 얘가 단순 악의가 아니라 꼬드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라고 봐요. 사회질서 위반. 소위 이제 우리가 이걸 반사회적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반사회적 행위를 하게 되면 요건 유효로 인정해 주겠을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로 이제 무효가 되어버렸으면 을은 등기를 받아올 여지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말소시키려면 이걸 등기를 받아오려면 지금 현재 등기부상으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등기가 이제 무효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병으로 넘어간 거죠. 이 병의 등기를 일단 어떻게 돼요? 없애버려야죠. 등기부상에서 제거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제 등기부상에서 없애버리는 것, 제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등기를 말소한다라는 말을 써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 병에게 등기를 말소할 때 자기가 직접 병에게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상대방인 갑을 대신해서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자, 우리 판례는 직접은 안 되고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해요. 자, 이걸 왜 대위해야 되고 직접은 안 된다라고 하냐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채권에 속해요. 채권. 자, 권리는요.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부르고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건물의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소유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건물에 대한 거니까 물권이죠. 채권은 뭐 잘 아시죠? 누구에게 돈 빌려줬다? 채권입니다.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제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길 가는 사람에게 돈 갚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가지는 거냐면 갑에게 갖는 것이지 병에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상관도 없는 병에게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고 자기 상대방 갑을 대신해서 말소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대신해서 말소를 시킨 다음에 이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죠. 직접은 안 되고 대위해야 한다.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정에게 팔았어요. 근데 이 정은 이게 적극 가담된 부동산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샀다면, 선이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자, 반사회적 무효는 소위 절대적 무효예요. 무효는 상대적인 무효가 있고 절대적인 무효가 있는데 상대적 무효는 말 그대로 상대방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는 거고요. 절대적 무효는 어느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감상 사회 질서에 위반되었다. 반사회적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이겠어요? 절대적이에요. 이건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정이 전혀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이 순차 대위하고 등기를 받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이중 매매는 매우 복합적인 사례 문제라서 일단 이 정도 보고요. 우리가 나중에 강의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례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